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날이죠. 학생들 많이 피곤하겠습니다. 참 대학 어디 갈까 늘 걱정이죠.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 있을 때 걱정하면 좋은데 막상 원서 넣을 때 후회가 됩니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좀 열심히 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간절할까라고, 간절하다기보다는 그런 후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넣는 거니까 나름대로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어제 방송을 했을 때 이제 학과 탐색을 하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기부여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좀 뭐 괜찮은 중위권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중국에 유학 간 학생이 좀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학생이 당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학교의 기록물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억울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아이는 그 학생은 정말로 자신은 열심히 어떤 뭔가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교사하고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준비는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이제 정보가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하는 것,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잊은 거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사는 이 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결국은 그런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기록도 이제 좀 부실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학생이 가려는 대학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한양대 위급에 있는 대학에 가기에는 좀 부족한 학생부가 만들어지고, 그런 후회로 이제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후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후회 때문에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학과 탐색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단어에 집중하라고 했던 말 역시 대학들 한 6개 정도를 선택해서 그 학과를 가보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러니까 학과 소개라든지 또 과목이 배우는 것들, 또 자신들이 얘기하는 인재상,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내 학생부하고 많이 겹칠수록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할 것을 미리 그 학생이 알고서 준비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기주도에 중점을 두어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써져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또 능동적인 모습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주도로. 그러니까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정말 학원 안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매우 자기주도적인 모습인 건 맞죠. 하지만 선생님이 알지 않으면 걔가 학원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교사가 알고 있어야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전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 올랐는데 사실 학원도 여건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끊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 말씀을 더 기울여 들었더니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도 저것이 내 수업만 듣고도 성적이 올랐네 하고 그 자기 효능감을 교사가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고, 그렇다고 꼭 학원을 안 다니는 것만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아니고, 부족하고 더 필요하면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과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인 자세라는 거죠. 내가 먼저 알려고 하고 뭔가 먼저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시이지만 수능의 경우에는 한 방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3학년 말에 보는 한 번에 이제 그런 결정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또는 교사마다 또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교사의 어떤 필력이라고 할까요? 필력도 조금은 있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있는 대로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있는 대로만. 그러니까 있는 대로의 상태를 적어주려니까 결국은 학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학생은 많이 아는데 그 학생 자체는 많이 알지만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내신이 너무 떨어져. 내신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인정하자고요. 그것도 교사마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내신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열심히도 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기록해 주기 싫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정말 잘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럴 때 이제 일부 어떤 선생님은 물어보겠죠. 얘야, 누구야?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이게?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가끔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왜냐면 그게 사실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 효능감이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 자기 효능감이 다시 동기부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찌됐건 학생은 자신이 자기주도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교사에게 말을 해줘야만 안다는 거,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걸로 뭔가 제출하는 게 있다면, 이게 학교마다 너무 다른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천편일률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늘상 학교에서 현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상담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서울대 연고대는 몇 명이나 갔는지의 여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학교의 준비 상황이 이렇게 분포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양대까지의 분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포 나왔는데 특징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중앙대, 경희대의 분포까지, 또 건국대의 분포까지도 물어봅니다. 숫자가 몇 명이 최종적으로 합격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면 그 학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기록을 잘해주는 학교인지 못해주는 학교인지. 이제 그런 분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현재 어떻게 기록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현재 너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제출해서 받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기록을 해주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목마다 이제 틀리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록물을 보고 이 교사는 어떻게 기록해 줬는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브루타식 수업처럼 아닌데 선생이 그렇게 교사가 그렇게 적어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기록해 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학생이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면 맞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안 적어주는 교사는 정말로 드뭅니다. 정말 자기 과목 학생이 듣는 과목들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교사들은 다 그 노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록을 해주려고 하는 자세를 현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년 틀리던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기록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학생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내가 영어 공부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을 거야. 예를 들어 뭐 2등급이었던 학생이 성적이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3등급이 되었다든지 3등급 원래 있었는데 뭐 4등급이 되었다든지 또는 4등급 우리 선생님은 매번 1, 2등급만 챙겨줘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다 보면 이제 저 밑에 등급의 아이도 기록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어떤 남다른 모습을 이 교사가 캐치할 정도이고 단순히 등급이 낮아서 기록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는 대상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이든 교사가 알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지 못하면 기록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아까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그게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것이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부에 이제 기록이 끝난 학교도 있고 1차로 끝난 데도 있고 지금 또 기록을 조금씩 해주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2월 중순, 2월 말까지도 학생부 기록은 현재의 교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이라도 자신이 뭔가 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 게 있다면 뭐 정말 보고서 활동이라도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말은 요즘 뭐 안 쓰니까 예를 들어 뭐 소감문 활동이 됐든 아니면 뭔가 뭐 독서가 됐든 이런 거를 사실 학생들도 가만히 이 방송을 학생이 듣거나 우리 학부모님이 듣거나 이렇게 보시면 학교는 분명히 과목마다 달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선생님의 그 어떤 일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학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뭐 12월 31일까지 자료를 가져와라 또는 1월 6일까지 자료를 가져오라 했다면 실은 그 이후에도 받는 교사는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학교가 뭐 강력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쟤는 좀 받아줘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상황이 늘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 전체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과목별로 이게 찾아 들어가 봐. 그러니까 과목별로 생각해 봐라. 그러다 보면 가능한 게 나온다면 그 가능한 과목이라도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뭐 학원을 다녔다 안 다녔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학원을 다닌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해보면, 생각해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발적으로 해내는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학원도 안 다녔는데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 매우 자기주도적인 게 증명이 된 셈이니까 그것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살피다 보면 실제로도 학원도 끊고 혼자서 이렇게 뭐 해내서 성적이 오른 케이스는 우리 학교에서는 뭐 처음으로 봤다라든지 뭐 이렇게 쓰는 학생부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쳐다보면 학생의 특징을 좀 드러나는 학생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하고 이렇게 밀착된 느낌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학업 역량이 어떻게 두드러졌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반영 점수가 뭐 0.1점이든 1점이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설령 교사들이 살짝 이거 나를 좀 디스한 거 아니야?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마이너스로만 무조건 작용한다 이렇게 안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례로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디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들 뻥뻥 터집니다. 이게 공감한다는 의미겠죠. 공감한다는 의미. 저는 그것 자체가 공감한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디스가 꼭 나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다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것이 보통 1, 2학년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3학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꼭 짜고 한 것처럼. 근데 짜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꼭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단점을 보완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반드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적, 수학에 2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올라간 효과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결국은 학생이 아까처럼 학과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학과 탐색 여러 군데를 가보라는 것은 그 학과에 써져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내 학생부에 많이 써져 있다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서 학생이 아마 살짝 역량이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위나 내가 뭐에 어떤 전문성을 더 두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도 반드시 얘기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그 다음에 그것을 내년엔 내가 이런 보고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소감문도 써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현재 아직 2학년 말이니까 그것이 어떤 과목 선생님하고 뭐가 있다면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학과 탐색을 해봤는데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학과 탐색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를 죄송합니다. 내가 선택한 6개 대학들의 학과에 들어가서 그 학과에 필요한 뭐를 스스로 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써 있다고 하면 그 대학에서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했다는 행위 자체 하나로. 그것은 매우 자발적인 거죠. 자기주도적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6개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의 인재상이나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다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소감문을 쓰기로 했고, 뭐 보고서 활동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제목은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했다. 그것이
2학년 때 못 적었다면 3학년 때라도 기록이 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끝도 없겠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기록되게 하는 것, 또 학과 탐색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지까지도 얘기했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록물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만 학생과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케이스가 아니라 같이 움직여지는 케이스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고등학교에 안 다니는,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나 학생이 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음에 되면 또 안 될까? 아니죠. 이미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했다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되면 더 훨씬 더 좋은 대학의 이름에서 또 찾게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